지금 XRP 보고 아, 이것도 재미없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XRP는 겉으로 보면 조용한데 안에서는 절대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보면 답답합니다. 안 오릅니다. 박스권입니다.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힘이 없는 거 아니야? 호재는 있는데 왜 못 가? 차라리 다른 코인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가장 지루한 구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가 딱 그런 자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횡보인데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건 그냥 힘이 없는 코인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구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XRP 차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다들 롱을 보고 있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지, 왜 이 조용한 구간이 오히려 다음 강한 상승 전 정리 구간일 수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차트 신호입니다. 미국 CPI 발표 이후 XRP 시간봉 차트에서는 단기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신호가 뜨면 보통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방향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위로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신호는 나왔는데 추세 전환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역시 가짜 신호였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왜 신호가 나왔는데도 바로 못 갔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기술적 신호 하나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약합니다. 시장 전체가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현물 자금이 강하게 붙지 않고 있습니다. 즉, 차트는 위로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시장에 아직 그만한 연료를 안 넣어준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신호 자체보다 그 신호가 왜 실패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XRP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 즉 OI가 고점 대비 78%나 붕괴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아니, 78%나 무너졌다고? 그럼 시장 끝난 거 아냐?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투기적으로 과하게 껴있던 레버리지가 대거 정리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에 끼어있던 뜨거운 단기 베팅들이 한번 크게 쓸려나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과열된 레버리지가 먼저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끼인 상태에서는 위로 가는 척하다가도 금방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열이 빠지고 나면 시장은 훨씬 더 건강한 구조로 다시 쌓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XRP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을 털어내고 다시 무게감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게 고래 축적 이야기입니다. 투적 레버리지는 빠졌는데 그 자리를 장기 시각에 자금이 채우고 있다면 그건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단기 베팅이 판을 흔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보는 자금이 자리를 잡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 구조는 달라지고 있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XRP 원장 거래량이 하루 270만 건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네트워크 안에서는 활동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생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죠? 여전히 좁은 박스권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XRP의 핵심입니다. 안에서는 거래가 일어나고 사용은 늘고 지표는 살아있는데 밖에서 보이는 가격은 아직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이 정도로 안에서 움직이면 가격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장은 원래 온체인 활성화와 가격이 항상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사용이 늘어도 그걸 투자, 자금이 당장 가격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가격은 한동안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괴리가 나중에 더 강한 재평가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처음엔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꺼번에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XRP에서 가장 긴장감 있는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위 트레이더들의 롱숏 비율입니다. 바이낸스 상위 트레이더들의 롱숏 비율이 2.903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 상당수가 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심리는 강세입니다. 다들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그 기대만큼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롱이 너무 많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청산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정작 현물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오면 그 롱은 오히려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XRP는 위험한 거냐, 아닌 거냐? 제 답은 이겁니다. 위험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단순한 약세 구간이 아니라 방향을 준비하는 압축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 가격 구간도 명확합니다. 하단은 1.37달러 부근, 상단은 1.42달러 부근입니다. 더 넓게 보면 1.34달러에서 1.44달러 박스권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은 재미없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구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눌려있던 만큼 한쪽으로 터질 때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XRP가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 크로스 같은 기술적 반등 신호가 있었고, 투기 레버리지는 크게 빠졌고, 온체인 활동은 살아있고, 고래 축적 구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장 관심도 자체는 여전히 높습니다. 즉, 이건 재료가 없는 코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아직 안 가지? 이 질문이 나올 정도로 안쪽은 계속 채워지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결국 마지막 퍼즐은 하나입니다. 현물 거래량입니다. 실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파생의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롱 포지션만 많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 실제로 XRP를 사고 그 거래량이 붙고 그 상태에서 1.42달러 위를 강하게 열어줘야 시장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이미 바닥에서 가장 지루한 구간은 지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XRP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박스권 횡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골든, 크로스, 미결제, 약정 78% 붕괴, 고래 축적 구조, 하루 270만 건의 원장 거래, 강한 롱 심리와 가격 괴리까지 절대 가볍지 않은 신호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없는 코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기 거품이 빠지고 시장 구조가 정리되고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아직 현물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한 번에 폭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가장 확신이 없을 때 바닥을 만들고 가장 지루할 때 에너지를 모으고 사람들이 포기하려는 순간 다음 움직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RP는 지금 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만한 재료를 하나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박스권을 뚫고 현물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는 강한 상승을 위한 정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를 단순히 멈춘 코인으로 보기보다 강한 상승 전 마지막 정비 구간에 들어선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은 준비된 자산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XRP가 그 준비를 끝내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강한 상승과 함께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